이제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그동안의 마음도 안 변하고 그냥 오직 이거 해볼 것이다 하는 생각, 또 자료를 많이 구했어요. 상공들은 글로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글로 한 게 아니고 자기 스승한테 그냥 직접 배운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내가 들추고 있는 궁중의 기록 같은 거는 그 양반은 몰라요. 근데 이제 그거는 내 대에 와서 이거 확고하게 알게 되고 그 글을 잘 읽을 수 있으니까 정리도 할 수 있고. 어머니의 노력은 기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선왕조 궁중음식이야말로 문화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식생활 분야 문화재 전문위원이었던 어머니는 그간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선왕조의 궁중음식을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 수차례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문화재 심사가 있는 날이면 어머니는 한상궁과 함께 궁중음식을 만들어 문화재 전문위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음식은 아무 여자나 하는 일이라고 말하던 위원도 있었습니다. 문화재로 만들기 위한 어머니의 노력은 수차례 궁중음식을 맛보게 한 뒤에야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집념은 마침내 조선왕조 궁중음식을 문화재로 지정하는 데 성공했고 제1대 기능보유자 한이순 상공에 이어 어머니는 제2대 기능보유자가 됐습니다. 그것은 문화재라는 것은 거부 현상은 아닌데 이제까지 문화재라면 음악이라든가 무슨 무용이라든가 이런 것만 알다가 음식 문제가 처음 남았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거부같이 음식도 해야 하느냐. 이제 음식, 그것은 부전의 처음이니까 처음이 나올 때는 그런 논쟁이 있어요. 음식도 늘 먹는 것을 알았지 여기 문화재까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궁중의 입장에 격식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보니까 또 문화재다 해서 결국 지정을 한 거예요. 돌아가신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 자식들이 만든 황혜성 식문화연수원. 이곳은 세 딸이 함께 노후를 보낼 집이기도 합니다. 궁중음식의 스승이셨지만 세 딸의 어머니였던 고 황혜성 여사. 어머니한테 세 딸에 대해서 평을 딸이 각각 다르죠. 한 배 속에서 나왔어도 이제 그 평을 하라 그러면 이제 큰 딸, 둘째 딸, 셋째 딸을 이제 표현을 하셔야 생각나지. 그럼 해봐봐. 해서 그러니까 첫 딸은 진중에서 손님이 온다. 손님이 오늘 몇 시에 오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큰 딸은 네 와요. 그러면서 바깥에 널어져 있는 걸 차곡차곡 접어서 해서 넣는 중에 손님이 온대. 큰 딸은 그치 내가 이제 내 얘기해봐. 둘째 딸은 오면 왜 와요? 우선 앞에 멀쩡해야 되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야. 여기 둘째 딸은 후다닥 오시래 안에다 확 집어넣고 문을 닫는데 셋째 딸은 오면 오지 뭐 그냥 있는 대로 놔두면 되지 뭘 치우고 해야 되냐 이랬대. 이제 일상적인 거 있잖아요. 제가 난시를 몰랐어요. 난시를 몰랐는데 어느 날 뒤지다 보니까 엄마가 요거 수첩을 딱 이렇게 정리를 한 거 보니까 제가 선이 여기 다 있잖아. 려, 선, 진이, 용규, 아버지, 엄마 여기 다 있어요. 생년월일 딱 적어가지고서는 여기에 미시라고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시에 났다는 거를 어머니 이 정리된 기록을 보고 알아서 바쁘시니까 일상적인 걸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이걸 외워지지만 또 어느 날 깜빡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요렇게 딱 적어두시는 거예요.
한때는 남편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촌부가 되고 싶었던 어머니는 내조를 잘하는 아내이자 가정적인 어머니셨습니다. 제 연필을 꼭 깎아주셨어요. 그래서 연필을 깎아서 필통에다 채워주시는 어머니 아침에 그 생각도 나고, 소풍을 갈 때는 그때는 다 이제 뭐 그렇게 다 풍족하게 살지 않을 텐데 아주 장안에 최고로 맛있는 거를 골라다 사서 그 리쿠사크에 넣어서 꼭 소풍 갈 때는 친구들이 야, 너 참 이 귀한 거 갖고 왔구나라고 해서 으쓱했던, 그러니까는 자녀들한테 하여튼 최선을 할 수 있는 것을 엄마는 그 옷도 참 예쁘게 이렇게 맞춰서 입혀주셨고, 참 살림이 어려운데도 자식들이 혹시나 바깥에서 이렇게 본인이 이제 활동하는데 조금 결격되는 부분을 그런 때 조금 이렇게 자상하게 해주신 기억이 나요. (1971년) 궁중음식연구원이 설립된 이래 어머니의 대를 이어 연구원을 지키고 있는 제3대 궁중음식 기능보유자 첫째 한복녀. 과감하게 일을 버리고 알차게 수습하는 업무 추진력이나 고집은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거기 보시면 실버무늬 봐 이렇게 해놓고. 젊은 시절 어머니가 수업을 할 때면 늘 옆에서 조교 역할을 했던 한복녀. 대추를 살짝 모르겠어. 그래서일까요? 수업을 할 때면 당시 어머니가 전수하던 조리법과 가르침을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말 중에는 그 얘기가 정성 뭐 이런 게 우리가 흔히 말을 하지만 예쁘게 만든다. 그러니까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음식을 할 때 가져야 하는가 하는 거를 남겨주셨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을 하라. 호박아 미안하다. 그렇지만 내가 맛있게 너를 이렇게 만들 쓰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어머니는 식재료를 놓고 잠시 생각부터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먹을거리가 어디서 왔는지 생각하고 살아있던 것이니 미안함과 고마움을 가지고 대하라 하셨습니다. 음식은 인생이고 소통이며 배려라고 말하는 한복녀. 가족이 밥상 앞에 앉아 함께 밥 먹을 시간조차 흔치 않은 요즘, 어머니의 음식을 대하던 가르침은 지금 시대에도 깨달음을 줍니다. 어머니는 음식을 통해 세 딸에게 고운 심성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먹거리라는 건 내 손으로 다 만들어내는 게 없어요. 난 하나도 못 만들어. 쌀을 뭐 농사를 짓나 뭐 배추를 심어봤나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 먹거리를 얻을 때 마음이 참 겸손해야 돼. 하는 행동을 보면 왜 이렇게 난폭스러워. 그냥 싹 버리고. 그 이쁘질 않아. 얼굴이 이렇게 보일 때 이쁜 얼굴이 어딨어. 아이고 이거 아까운데 어떻게 버려.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도 얼굴이 좀 이뻐 보일 텐데. 그게 겸손해야 되는데 사람끼리도 겸손해야 되지만 음식을 만드는 사람 먹거리에 대해서 특히 감사하고 이걸 귀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생전에 어머니는 첫째를 어머니 당신의 좌의정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첫째에게 칭찬을 유독 아꼈던 어머니. 큰아들을 사고로 잃은 어머니와 결혼 9년 만에 남편을 잃고 작은 아들마저 잃은 딸의 인생이 자신과 닮았기에 유독 칭찬을 아꼈는지 모릅니다. 내가 평가를 받고 싶었어요. 엄마한테 어느 날 누워 계셨는데 엄마한테 큰딸은 어떤 딸이었어? 근데 어머니가 그건 뭐냐면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혼자 돼서 그 일을 이어받으면서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제가 칭찬을 어머니한테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그거였는지도 몰라요. 인정받고 싶은. 그래, 너는 끈기가 있지. 그냥 계속해서 했으니까.
그다음에 집념도 있어. 앞으로 하려고 그러는 그거를 얘기를 끝으로 받으면서 아마 그게 저한테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어머니가 계시진 않지만 내가 다시 사는 힘을 얻어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엄마한테 인정받는 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세 딸 모두 첫째는 궁중음식 기능보유자로, 둘째, 셋째는 기능 이수자로 궁중음식의 계승자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멋들을 부리고 나냐. 영상 속 어머니와 똑같은 나이가 돼 생전의 어머니를 만납니다. 어머니는 늘 닮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분이었습니다. 고왔던 어머니의 젊은 모습도 나이 들어 고귀해진 어머니 모습도 딸들은 여전히 닮고 싶습니다. 1990년? 1990년이면 20년 전이야, 봐봐. 엄마가 지금 살아계시면 20년생이니까. 우리 나이에서 빼면 되잖아. 93세잖아, 엄마가 지금 보통 나이로. 엊그제 팔순잔치를 한 것 같은데 꿈만 같습니다. 123년 전. 그때 거를 재현한 거니까. 그런 잔치를 받아보시는 분은 아니 계시지. 근데 어머니도 훌륭하셨지만 자식들이 이해를 했으니까 만들어 드렸지. 이제 어머니 살아생전 팔순잔치만큼은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종의 양어머니인 조대비의 팔순잔치를 그대로 재현해 세 딸이 공주가 되어 왕대비가 된 어머니의 팔순을 축하했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땐 사실 어머니 팔순이라는 걸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제가 어떤 게 가장 좋은 건가 이제 했는데, 그리고 어머니고 우리가 궁중음식을 배운 제자니까 스승님한테 선물로 드려야지 되는 게 뭔가 했을 때 그게 최선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지. 근데 옛날도 궁에서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는 잔치 올려드리는 거잖아. 왕이. 한 달에 2번 세 딸들은 부모님 산소를 찾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셨습니까. 지난번에 때가 잘 뿌리를 내렸나? 연수원에서 걸어서 10분 남짓. 머지않은 날 세 딸은 부모님을 모시며 이곳에서 함께 살 것을 약속했습니다. 엄마를 너무 더 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고요. 앞으로 우리가 여기서 엄마 아버지 모시고 옛날처럼 함께 똑같이 여전히 살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평생의 집념이 빛이 된 어머니. 그 어머니의 집념은 하나가 아닌 셋일 때 아름다운 여인들 황혜성가의 세 딸을 만들었습니다. 잘 가르쳐 나처럼 가르치나? 얘도 잘해요. 그러면 학생들한테 슬그러 얘도 잘해요. 그게 최대의 칭찬이었다. 재밌다. 너네 잘 지낸다. 너희들이 이제 잘하는 거. 너희들도가 아니고 너희들이 이제 잘하는구나. 아유, 잘들도 떠든다. 아주 안에서는 참 귀엽게 보시면서도 대견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표현은 잘들도 떠든다. 계신 거예요.